결론만 말씀드리자면 4월은 정말 기회의 장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면 진짜 찐상승, 지금 여기 종고점을 뚫는 초입 구간이 또 어딘지, 혹은 떨어질 때 어디서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안녕하세요, 코인진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일단 오늘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 비트코인 저점에서 바닥 부분에 대해서 진입을 할 때 어디서 주어야 되는지, 혹은 또 반대로 오를 수가 있잖아요. 오를 수가 있는데 이 레벨을 넘어가면 좀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밑이든 위든 우리가 좀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죠. 유튜브에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 현금화를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15분봉 프레임에서 단기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64K에서 이제 66점 거의 6K 향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봉상 흐름으로 61선 지지 여부와 확인가, 그리고 혹시 모를 다이렉트로 61선이 깨지는 건 당연하고, 111선까지에 대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있어서 조금 2, 3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지켜보겠다라는 의견을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 요소가 대략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2, 3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오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오르는 걸 보고 나서도 타도 안 늦고, 왜냐면 지금은 제가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커서 그래서 저는 현금화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맹신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브리핑을 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예 차트 분석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따라와서 손실도 같이 나고 수익도 나고, 그런 것도 경험으로 통해서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전 재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제 투자 견해를 참고용으로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아무리 적중률이 높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따라오시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은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어디서 주어야 되는지와,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면 진짜 찐상승, 지금 여기 종고점을 뚫는 72K, 73K 이 종고점 레벨 있죠. 이를 뚫는 무빙의 초입 구간이 또 어딘지, 혹은 떨어질 때 어디서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4월은 정말 기회의 장이라고 봅니다. 4월은 저는 이제 이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도 제가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다음으로는 알트코인을 추천해 드릴 텐데,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들 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알트코인을 좀 많이 좋아해서 비트코인을 50%로 들고 갈 것이고, 비트코인을 50% 들고 갈 것이고, 나머지 알트를 50% 들고 갈 것입니다. 보통 7대3, 비트코인 7에 알트 3으로 이렇게 많이 들고 가긴 하는데, 저는 알트코인을 이제 한 개만 들어갈 겁니다. 한 가지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보유를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서, 예. 비트코인 비중을 저는 40으로 보고 있고, 저는 알트코인을 한 60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50대 50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예. 5월부터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죠. 유동성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작년부터 미국채, 정부채가 이제 담보로 창출되는 유동성의 양으로 이제 1분기까지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1분기까지 상승을 했던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트코인이 22년도 말부터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시켜서 장단기 역전차가 나게 했습니다. 장단기 역전차가 시장에게는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쭉 상승했던 이유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짧은 만기 정부채를 많이 발행시켜서 짧은 만기 정부채의 담보로 시장의 유동성을 일으켰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일어났잖아요. 그 장단기 역전차가 뭐냐면, 한 번은 얘기 드리자면, 단기로 우리가 예금을 맡겨둔 게 더 이자를 많이 준 거예요. 원래 장기로 우리가 돈을 맡겨두면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 옐런이 단기만 많이 발행을 시켜서 단기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그걸 이제 장단기 역전차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단기로 돈을 많이 맡겼으니까 단기로 내가 돈을 맡긴 돈에 그 담보로 그대로 100에 가까운 돈을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에 담보로 하면 이제 50%만 이제 그 담보로 대출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0억이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5억만 해주잖아요. 근데 단기 채권으로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하면 100에 가깝게 해주거든요. 왜냐면 또 단기적으로 트레저리 빌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빌리니까 이 만기가 또 빨리 오니까 100에 가깝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 100에 가까운 돈으로 유동성이 지급이 됐고, 그 단기 이자율도 받으면서 내 가치는 그대로, 이자율도 그대로 되고, 만기가 끝나면 만기 대출을 해서 만기 채권을 사서 또 그걸로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자가 나오면 또 그렇게 역순환적으로 되면서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하지만은 그 돌려막기가 2분기부터는 이제 못한다고 했죠. 줄어든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그 줄어들면 그 뒤에는 연준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그 내용도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연준의 이제 머릿속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차트 분석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기 쉽게 이 이평선을, 제 이평선을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48일선 흰색 라인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부 다 공부를 하셔서 좀 아실 거라고 보니까 448일선을 돌파를 하니까 이렇게 돌파를 못했잖아요. 3번 이상으로. 그죠? 여기서 뚫리니까 448일선 1시간 봉입니다. 448일선 뚫리니까 하락이 나왔죠. 못 뚫으니까 계속적으로 박스형을 이뤄내고 있었죠. 이뤄내고 있었고, 저는 여기에 탑승을 했었죠. 여기에 탑승을 했는데, 어쨌든 이 448일선을 못 뚫으니까 계속적으로 박스가 나왔다. 하지만은 삼각 수렴 형태로 제가 4시간 봉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라인이 4시간 봉상으로 삼각 수렴 형태로 결국에는 이 111선 노란색 부분을 뚫을 것이다라고 했죠. 그걸 단기 1시간봉으로 보면 이 라인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터치했기 때문에 올랐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찐상승으로 볼 수 있는 레벨은 448일선 위로 캔들이 1시간봉으로 위에서 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부가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한 4시간 정도 봉 캔들이 1시간봉 기준으로 4개 정도, 혹은 4시간봉 마감이 111선 위로 올라왔을 때, 혹은 67.5K입니다. 67.5K에서 67.6K 67.6K 사이로 위에서 4시간 봉 마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무빙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시초가는 4시간 봉상으로 111선, 1시간 봉상으로 448선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게 이평선만 다르지. 그래서 1시간이든 4시간 봉이든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시간 봉상으로 뭐 제일 보는 게 편하겠죠. 4시간 봉상으로 111선 라인 67.5K 라인을 위로 안착해 주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111선 라인을 손절가를 잡고 알트코인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뭐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 타점 뭐 하면서 정답지, 뭐 매수 타점 정답지 알려드립니다라고 제가 썸네일을 걸면서 말씀드렸던 타점도 224일선 1년선 부근에서 제가 주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 1년선 부근에서 제가 주어서 저희는 여기 부근에서 일단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오르면 이 1년선 라인처럼 이 112선 라인을 내 진입가가 손절가가 되는 라인처럼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은 저는 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또 오르면
오르면 어디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 말씀을 드렸죠. 4시간 봉상으로 67.5K에서 지지를 해주면 그 라인이 112일선 라인이죠. 1시간 봉으로 448일선 라인. 똑같은 수치죠. 448 여기 보시다시피 67.5K. 여기서 4시간 봉상에서도 111선 보면 67.5K 레벨이죠. 둘이 겹친다라는 얘기는 저항이 강한 라인이다. 그 라인을 뚫으면 우리가 종고점을 뚫을 수 있는 시초가의 무빙이고, 그 진입가를 손절가로 잡고 알트를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저는 하방 압력이 크다라고 저는 살짝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6대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대4 정도로 하방 압력이 좀 크다.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4시간 봉상으로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1억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지 라인이 이 눌림목 구간이죠.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가 어디 구간이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구간이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최저점 가격이었죠. 그 라인이 이 448일선 이탈이 되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1년선이 깨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111선 4시간 봉상이지만은 111선 6개월 전에 샀던 애들이 손해를 보는 자리였고, 지금 1년선도 깨졌잖아요. 224일선 이 빨간색 라인도 그때 샀던 애들이 지금 현재 걔네들이 물렸죠. 혹은 지금 반등을 쳤기 때문에 본절 가격인 거죠. 그래서 6개월 전에 샀던 애들이 그 얘네들의 가격의 본절가가 이탈을 되면서 손해를 보니까 당연하게 111선에서 지금 여기 부근에서 하락이 됐었죠. 하락을 했던 이유가 112일 전에 샀던 애들이 매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얘네들 가격 위로 올라온다는 자체는 그 111선 단기 애들의 평단가, 즉 단기 홀더들을 개미털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11선 라인에 안착을 하면 그렇게 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제가 하방이 좀 더 크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1년선이 하락을 했으니까 1년선에 하락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111선을 안착을 못할 경우에는, 혹은 그 라인을 저항 맞고 떨어지면 2년 내 평균의 가격까지는 올 것이다. 왜냐하면 5일 전에 샀던 애들도 손해고 20일선도 다 밑이죠. 20일 전에 샀던 애들도 다 손해고 60일 전에 샀던 애들도 다 손해입니다. 이게 일봉상은 아니지만은,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4시간 봉상이지만은 이렇게 어쨌든 다 손해인 구간이죠. 1년 전에 샀던 애들도 다 손해이기 때문에, 그 단기 매물 애들이 전부 다 손해인 구간이기 때문에 2년선 448일선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448일선 요때가 38K 구간입니다. 38K가 어떻게 보면 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추세가 조정이 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448일선의 지지가 안 나왔잖아요. 그 매도세가 여기가 좀 강했죠. 근데 지금 여기 매도세보다 여기 매수세가 더 커야 되잖아요. 매도세가 작고. 그러려면 이 448일선이 이탈이 되면 안 되고, 이 448일선을 꼬리를 달고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여기가 이탈이 되면, 만약에 여기가 요런 그림처럼 이탈이 되면 이 896일선까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쉽게 정리를 드리자면, 이 448일선이 기준으로 우리가 매도세가 강한지 매수세가 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448일선 기준으로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448일선에서 여기 지지를 잠깐 해주었지만 이탈이 됐죠. 그런데 더 큰 프레임으로 본다면, 지금 이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줬다가 이 저점을 고점을 올려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저점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이탈이 되면 이 만약에 이 이평선처럼 이 매도세가 더 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유지가 돼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이다. 그러니까 조정과 하락의 차이는 이 448일선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올랐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이게 조정이다 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48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우리가 1억까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뚫었던 레벨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를 진입을 했잖아요. 그 우리의 진입가가 이탈이 되지 않아야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448일선에서 탔던 애들의 평균의 가격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탈이 되면 여기서 탔던 애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절을 하게 되면서 이 896일선까지 4시간 봉상으로 오게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4시간 봉상으로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잖아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이 가격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랐죠. 이때 이제 제가 1년선으로 진입을 했지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텔레그램에나 말씀드렸죠? 이 1년선에 진입까지만은 이 1년선이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 그래서 제 진입가가 손절가다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이탈을 안 하고 쭉 올랐죠. 그러면서 이 1년선이 이탈이 되면서 제가 익절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이 1년선의 내 기준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내가 매도를 했지만은 익절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매도세가 급하게 나오지가 않고, 혹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탔던 애들의 가격이 여기 가격 오면 개미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내 본절이니까 나는 여기서는 매수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하게 이 448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가 왔을 때는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6개월 선보다 강한 지지 라인이 누구냐면 1년선이다. 근데 그 1년선이 깨졌기 때문에 6개월 1년선은 4시간 봉상으로도 1년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깨질 수 있는 라인이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4시간 봉상으로도 2년선입니다. 2년선은 그래도 강한 라인이거든요. 2년선과 4년선은 엄청난 강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반등이다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이 레벨이 이탈되지 않고 이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순간으로는 우리가 매수세가 더 강해졌구나, 매도세가 약해졌구나, 이 프레임을 보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거죠. 가격은 다르지만은 여기서 샀던 이평선에서 여기서 샀던 구간이 온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4월 달에는 여기서 줍는다면 기회의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4시간 봉상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보다는 원래는 여기서 3월 21일에는 여기였는데, 그죠? 52K 부근이었는데 지금은 56K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점점점 올라오고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언제 타켓 TP, 타켓 포인트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 라인을 한번 볼 건데, 피보나치 수치로 우리가 이제 지지 라인, 이평선뿐만 아니라 이게 겹치는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보조 지표로 겹치는 라인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지 라인이 강한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점과 고점을 이어봤을 때 대충 이렇게 찍어봤을 때 4시간 봉 프레임으로 이 448이 써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벨, 그죠? 이 레벨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여기까지 지금 언제 하락할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제 경험치인데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이 피보나치 수치 1.618 부근에서 이 448일선이 이 1.618, 피보나치는 고정된 겁니다. 지금 고정된 지지 라인을 찾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 여기 라인에서 1.618 부근에서 이제 지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고정된 피보나치에 대한 지지 라인을 가지고 448일선이 같이 맞물리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엄청난 큰 라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448일선이 이 맞물리는 경우, 딱 맞물리는 경우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까이 왔을 때나 혹은 완벽하게 겹치는 라인에서 주가가 내려와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언제 이 지금 만약에 하락 관점에서 대기를 한다고 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시간으로 봤을 때 이게 1791선 기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1시간 봉이 4개 캔들이 4시간 봉이 있기 때문에 이게 448일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거든요. 수치가 56,300달러 옆에 보이시죠? 56,300달러, 여기서는 흰색 라인 56,300달러 똑같죠? 그래서 1791선 기준으로 봤을 때 1시간 봉으로 제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데, 1시간 봉상으로 이제 여기 타켓까지 점점 올라오는 게 거의 이제 하루 이제 1시간마다 이게 수치가 20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480불씩 이 라인과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지금 뭐 아까는 이제 거의 한 6만 불 부근일 겁니다. 6만 불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살짝 수치를 제가 찍는 것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정확하게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이 하락에 대해서 기다리기도 힘들잖아요. 오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 봉상으로 뭐 112선 라인 뚫으면 이제 타면 되는데 그럼 언제 하락할지에 대해서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시간을 얘기해 드리자면 한 이제 격차가 이제 3,559달러인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 오차 범위 감안을 해서 7일, 8일 이내에 추세 형성이 완료된다. 이제 여기 이 4시간 봉상으로 4시간 봉상으로 말씀드렸겠죠. 1시간 봉으로 계산을 한 거지만은 똑같습니다. 이 레벨이 여기 피보나치 수치로 언제 도달을 할 것 같냐면 이제 4월 10일이나 4월 11일 날에 이제 추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야 되는 구간이 하락의 마지막 구간 혹은 하락이 이미 그 전부터 오고 있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7일이나 8일 정도 기다리시면 아마 이 6만 불 부근까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한 10% 정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래서 111선 라인에서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비트코인 10%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에 이 448일선과 피보나치 수치가 맞닥뜨리면서 이 강한 지지 라인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448일선을 아까 말씀드렸죠. 터치를 하고 오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깨지면서도 똑같이 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고점을 뚫을 수 있는 무빙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여기서 1억 이상으로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 1억 3천에서 1억 7천까지 제가 2분기 이후부터는 1억 7천까지 더 간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라면 당연하게 여기 매도세가 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매수세가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추세가 지금 현재 조정이 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4월이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잃지 않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이게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저점이 이탈되면 64,500불이 이탈이 되면 이 여기에 대한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61선 레벨까지 도달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현금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1선 지지 여부 확인을 하고 타도 안 됐다. 그래서 61선이 깨지는 건 당연하고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악재가 터져서 111선까지 급락이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 모를 61선까지 지지를 받고 오를 수도 있지만은 111선까지 다이렉트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진짜 완전히 안 좋은 거고 개미들 다 털고 간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111선 일봉상으로 111선만 안 깨지면 이것도 상승 추세긴 한데 좀 개미들 좀 힘들게 털고 가는 세력들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면에서는 진짜 현금화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 레벨 아까 피보나치 수치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 레벨이 아까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저점과 고점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중에 되면 이 61선 레벨이 이거 보이죠? 61선 레벨이랑 지금 똑같죠, 여러분들? 똑같죠, 지금 레벨이. 그래서 61선이 나중에 이 조금 이탈될 수가 있다. 피보나치의 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61선이 6266달러거든요. 근데 피보나치 수치는 6279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보나치가 조금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1선을 살짝 일봉상으로 꼬리를 내리면서 일봉 마감하기 전에 61선 위로 안착되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무빙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1선 부근에서 꼬리를 달고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이거를 만약에 4월 달에 주워 넣으면 우리 2분기부터 제가 연준에서 이제 양쪽 긴축 속도 조절을 할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스윙 타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타신 분들은 만약에 지금 현금화를 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레벨이고
지금은 여유 자금으로 넣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은 이 레벨은 저는 길게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들. 일봉상으로 111 이탈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일봉상의 111선이 이탈이 이제 저는 여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저는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로. 여기 부분이라고 여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타점에서 주어서 111선이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비트코인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는 팔 수는 없더라도 111선이 깨지니까 어깨에서는 팔 수가 있다라는 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이 상승 구간은 맞습니다. 상승 구간에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를 우리가 4월 달에 올 것이고, 그 61선 레벨이 터치가 엄청나게 맛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4시간 봉상으로 아까 448일선 여기 구간이거든요. 61선 부분. 그래서 지금은 61선 부분에서 이탈이 됐지만 111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일봉상으로도. 여기서도 111선 라인이 이탈이 되지 않았으니까 쭉 상승을 한 것처럼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벨이 아까 말씀드린 448일선 부근입니다, 여기 레벨.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61선이 이탈이 되었지만은 여기서는 61선을 지지를 딱 받으면서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피보나치와 제가 쓰는 이평선 1시간 봉이든 4시간 봉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448일선 가장 지지가 강한 장기 이평선이죠. 2년선과 4년선은 아주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보면 최종 보스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4시간 봉상으로 일봉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일봉상으로 가장 위에 있을 때는 이제 저항이 강한 라인이잖아요. 가장 저항이 강한 라인을 뚫었습니다. 뚫고 난 다음에 이 레벨이 안 깨지거든요. 그 다음에 2년선과 가장 저항이 강한 라인 두 개 뚫으니까 절대 안 오는 것처럼 지금 라인이 반대로 보면 그 절대 깨지지 않는 레벨이 반대로 왔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깨지면 위험한 라인이지만, 깨지면 위험한 라인이지만은 그만큼 손익비가 좋은 라인입니다. 공포를 대다수가 느끼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4시간 봉상으로 111선 위로 안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111선 라인에서 안착이 됐을 때 우리가 돌파 매매로 우리가 탑승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눌림이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일봉상으로 61선 레벨까지 우리가 타점을 볼 수가 있다. 그 레벨이 6200불 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 6만 초반대나 6200불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4시간 봉상이나 1시간 봉상으로 일봉상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61선 레벨이다. 그래서 아까 똑같아요. 1시간 봉상으로 제가 아까 1791선 레벨이라고 말씀드렸고, 4시간 봉상으로 이제 448일선을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봉이 모여서 4시간 봉을 만들었죠. 이평선을 4시간 봉이 또 6개를 만들면 일봉상으로 큰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서 여러 가지 겹치는 구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지가 강한 구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4시간 봉상으로 111선 되돌림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타킬 레벨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시간 봉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896일선이 이탈이 될 경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896일선이 지금도 이탈이 딱 되었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여기서 한번 패턴을 보자면 896일선을 터치가 되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반등은 896일선까지 나온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이 반등에 저는 조금 속지 않을 것이고, 이제 한 두 번의 엉덩이나 3번의 엉덩이가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의 엉덩이 나왔고 2번의 엉덩이에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 2번의 엉덩이가 나왔을 때부터 분할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의 엉덩이에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타점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두 번째 896일선 지금 딱 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엉덩이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엉덩이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레벨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리면 한 번의 엉덩이, 두 번의 엉덩이, 세 번의 엉덩이, 요 레벨이 이제 60대 초반 라인이 어디냐면 61선 부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좀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내일 영상에서는 좀 5월에 좀 좋은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만 오늘 이렇게 좀 길게 할 줄 몰랐는데 내일 영상에서는 이제 5월에 우리가 좀 좋은 호재가 있다라는 것만 지금 영상에서 인지를 좀 하시고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내일에는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5월에 왜 과연 좋은 뉴스가 있는지, 그리고 좀 좋은 알트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근접했을 때 좋은 알트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단기 반등의 뭐 유튜브를 보니까 뭐 지금이 찐 반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저희 견해는 당연하게 제가 경험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경우에 896일선을 1시간 봉상으로 딱 못 뚫고 있죠. 과거에 1시간 봉상으로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도 살짝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죠. 네. 그래서 이게 1시간 봉상으로 보면 안 되고 4시간 봉상으로 어디를 뚫어야 된다? 1년선을 뚫어야 된다. 1년선을 뚫어야 111선 라인까지 가겠구나라는 무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224일선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진입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준비 자세? 지금 준비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팔짱 끼고 이제 달리기 이제 시합이 이제 시작 전에 이제 몸풀기 단계. 한번 기다려 볼까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1년선을 뚫는다.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여기를 뚫는다 하더라도 1년선을 뚫는다 하더라도 111선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헤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1년선은 못 뚫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1시간 봉상으로도 896선을 못 뚫을 것이다. 뚫는다 하더라도 거긴 좀 의심해 봐야 되는 자리다 라고 우리가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조금 더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 많이 하셔서 좀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포지션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비트코인 빼고. 그래서 알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코인들을 추천을 드려서 좀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무조건 저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같이 또 울어도 보고 같이 행복해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경험들을 조금 같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저만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같이 벌 수 있는 시기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보시고 남들이 다 아는 그런 호재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 스포를 하나 하자면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이제 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5월에 제가 좋다라는 얘기는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다음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차트 분석이 제가 이렇게 오래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 반감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감기 이후에는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많이 올라왔잖아요. 결국에는 1억을 갔었잖아요. 요때 이제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 ETF가 요날 났었나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이만큼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가 이제 조금 기대가 죽었죠. 그래서 지금 그 반감기에 의해서 지금 미리 조정을 받는 자리라고 봅니다. 현물 ETF에 대한 이제 그 뒤에 기대감처럼 하락을 했듯이 결국에는 올랐죠. 왜 그러냐면 현물 ETF와 이 반감기에 대한 호재, 이 선반영하는 호재도 있고 후반영하는 호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공통점은 선반영으로도 오를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하고 후반영되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물 ETF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오를 수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호재죠. 그 기관들이 더 수급이 많아지는 호재죠. 그 다음에 현물 ETF가 수급을 끌어올리는 후반영되는 호재였다면 비트코인의 반감기죠. 반감기가 뭐냐? 4년마다 비트코인의 채굴이 6개였다면 4년은 기준으로 3개로 줄어들고 3개였다면 1.5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이 2024년 이제 곧 4월 달에 이제 반감기인데 어떻게 보면 수요에 대한 후반영으로 ETF, 현물 ETF로 비트코인 상승했다시피 후반영으로 이제 공급 이슈에 대한 반감기죠. 그래서 후반영이 된다. 왜냐면
수요가 많아지고, 일단 현물 ETF 때문에 수요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이 절반을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는 저는 좀 물량을 좀 모으기 위해서 비트코인도 약 익절을 하고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조금 밑에서 조금 죽고 장기적으로 홀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물량은 뭐 한 10%에서 15%좀 늘었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원하는 테킬 레벨이 온다면 조금 확인을 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급락이 갑작스럽게 111선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도 매우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4월 달에는 왜 또 기회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미국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단은 좀 이례적이게 아까 말씀드린 448일선, 이제 4시간 봉상으로 저희 이평선이 지지하는 라인과 이제 피보나치 지지 라인이 겹쳤을 때 4월 10일이나 4월 11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서, 혹은 하락이 이미 나와 있겠죠. 변곡이 된 라인일 겁니다. 이 라인에서 그때 한번 좀 모니터링을 해서 바뀌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날이 이제 우리나라의 총선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는 레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는 5월에 있을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우리가 4월에 꼭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크로 경제와 여러분들에게 좀 유망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좀 줄 예정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뭐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제가 추천 드렸던 코인들은 예전에 이제 알트코인 추천 다 드렸었죠. 뭐 BNB나 마스크나 컴파운드나 제로엑스나 세타퓨엘이라든지 컴플럭스, 뭐 헤데라, 윈코인까지 모두 다 최소 50%에서 최대 제가 한 보니까 300% 이상으로 다 드셨더라고요. 한 달 안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구독자가 500명일 때는 좀 한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구독자가 6,000명이 되니까 한 개의 코인을 얘기를 하면 좀 세력들이, 개미들이 그래도 많이 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명씩 1000만씩만 타더라도 그게 돈이 얼마나 크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려도 어떻게 보면 다 대장 코인들만 좀 말씀을 드렸다. 운이 좀 좋았죠. 네, 그래도 제가 최대한 대장이 될 만한 애들을 좀 찾는다고 찾았는데 전부 다 대장이 되었네요. 아직까지 못 간 애들이 투두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요에 안겨드렸고,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코인을 다음 영상에서 매크로 경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 어쨌든 여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